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굉장히 많이 봐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을 수 없어요. 떨어지는 걸.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도무지 방법이 안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분들의 어떤 결혼 마인드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지금 나이 차서 결혼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못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 중에서 결혼 아예 포기한 사람들 꽤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안 낳고 사는 분들도 있고, 애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어둡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나라 미래로 봤을 때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이 먹어서 늙을 텐데. 전망 어두워요. 누가 보더라도. 특히 이 수도권 서울 쪽이 출산율이 정말 안 좋습니다. 서울 쪽은 제가 알기로 0.5대입니다. 0.4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0.56인가 막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가서 살고 있지만 정작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야. 얼마 안 되고 그 중에 애를 놓고 사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이 살기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울 쪽에 살려고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 안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애를 키우면 사는 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튼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출산율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사실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결혼의 눈이 저희가 봐도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아파트부터 시작하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자기가 이제 이룬 것보다 시작하는 문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 시작하면 좋죠. 좋은데 누구나 다 그렇게 못하잖아.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공짜가 없는 게, 아파트 가려면 혼자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준비해야 돼요. 여자분들 결혼하려면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면 아파트 들어가면 본인 능력을 키우면 돼. 근데 능력도 없으면서 아파트 바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결혼 시장에 존재를 하죠. 이거 여자분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랑 비슷한 또래 애들 보면 자꾸 남자하고 결혼할 때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하고 다른 게, 지금은 시작부터 아파트를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남자들도 아파트 가면 살기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데 아파트가 좀 비싸야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포기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남자가 벌이가 지금 여의치 않으면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아파트가 아니라더라도 외곽이나 좀 싼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좀 덜어있어요. 결혼 시장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들 주변에 있습니다. 정작 근데 본인들은 그런 아파트를 요구하는, 본인은 모은 돈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그렇게 벌이가 좋거나 탄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데도 결혼 시장에서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거나 남자한테 일정 수준의 벌이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아마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도 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결혼에 산다, 이런 마인드가 깨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결혼 시장에서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다 얘기해도 남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남자의 경제력과 어떤 직업 수준이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맘먹으면 결혼할 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 결혼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 20대들 많을 것도 없고 지금 30대 분들도
좀 능력이 되는 분들도 난 결혼 안 하고 살겠다. 혼자 살면 좀 누리고 사는데 차도 굴리고 사는데 뭐하러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용돈 받아가면서 돈 모으는 기계 좀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물론 정말 결혼을 원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옛날보다 확실하게 적어진 게 사실이야. 정말로. 이성님 어서오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자분들도 알아야 돼. 그냥 뭐 시간 지나면 결혼하겠지가 아니라 특히 결혼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살기 어려워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이 살기 어렵습니다. 직업 가지기 빡세요. 여자분들이 알잖아요. 일해보면 사회에서 일해보면 40대 넘어가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직장에서 버티기가. 대부분 사무실과 서비스업이 있는데 보통 그 나이대 되면 그 나이 되기 전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나이 되고 나면 내가 버티고 싶어도 회사나 아니면 이제 조직에서 이제 못 버티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럼 나오고 나서 뭐 할 것인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보통 사무직에서 진급 못하면 40대 나가는 게 경우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사무실 같은 일을 해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남자야 뭐 자존심 버리고 몸으로 때운 일하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여자는 그렇잖아. 이게 체력적으로 이제 뭐 기계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살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분명히 듣기 싫을 겁니다. 근데 듣기 싫은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 얘기 분명히 듣기 싫을 겁니다. 왜냐 미디어의 어떤 감성적인 말만 듣다 보니까 이런 좀 현실에 좀 약간 냉정한 차가운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야. 결혼 안 하면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각자도생 사회라고 했잖아. 각자도생. 결혼 안 하게 되면 각자도생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1인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인분. 그러니까 내 의식주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제를 까는 게 나이 먹고나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직장을 다니니까 가능한데 나이 먹고 나서도 좀 힘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의 삶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빡세요 이게. 그래서 각자 도생 사익으로 이제 직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한테 기대지 못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수년간 방송이한 연예인들의 육아 프로그램이 크게 한몫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방송에 나오는 좋은 집, 명품 애기용품과 옷 아이들에게 한없이 좋은 부모들을 보면서 청소년기를 지나온 우리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을 거라고 본다. 사실 여자분들한테 감히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을 망치게 만든 건 여자분들 본인이 아니라 이런 연애 육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많이 봐요. 여자분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완전히 독이에요, 독. 이게 여자분들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뭔가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줘요.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뭐 결혼, 육아, 출산에 대한 방송에 대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다 그러시면 돼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거리낌 없이 거르지 않고 다 보고 이게 뭔가 정답인 거 마냥 기준인 거 마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남자한테 요구하거나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살면서 처음으로 후원이란 걸 해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올리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 특히
여자분들 결혼 육아 프로그램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연예인들 뭐 부부 나오고 하는 거 보시면 안 돼. 사실 그거 여자분들은 왜 보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 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다른 것을 뭔가 당연한 것 마냥 보여줘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거르지 못해요. 이걸 현실에 전복을 시켜버려. 보고 나서. 연예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결혼의 모습을 현실에서 되는 것 마냥. 일반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게. 정말로.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걸 건지 모르겠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소중한 만남을 못 만난다거나 좋은 남자를 못 만나거나 아니 결혼해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다거나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연예인들이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육아 프로그램 보면 그 남편이죠. 그 남편이 백주대낮에 애 보면서 뭐 밖에 놀러 다니고 뭐 그런 모습 보여. 젖병 삶아주고 뭐 애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가능합니까? 애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민호 원사님 가능합니까? 물론 싫은 날에 놀아줄 수 있지만 노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 왜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장분들, 아버지분들이 일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육아 프로그램에 애들하고 맨날 아무렇지 않게 이제 놀다 보니까 이게 남편한테는 뭔가 디폴트 값이 돼버린 거야. 애들을 퇴근하면 애들하고 놓아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디폴트 값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남편 죽어요. 여자분들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 죽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싫죠? 주부님들. 돈 벌기 싫잖아. 자꾸 그런 육아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남편도 저렇게 집에 와가지고 가사노동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주기 싫습니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나중에 병 걸립니다. 정말로. 남편도 사람이에요, 사람. 난 좀 짱나는 게 뭐냐면 육아 프로그램이 짱나는 게 뭐냐면 뭔가 주부들이나 뭐 가사노동으로 뭔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뭔가 그런 건 정말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한테 욕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피곤한 거 입고 집에 나오는 모습은 단 1도 안 보여줘요. 그게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야. 아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육아 프로그램 몇 개를 그냥 밥 먹다가 한 봐요. 보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고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모습은 단 1도 안 나와. 솔직히 막말로 얘기할까요? 아니 집안일 하는 게 쉽겠으니까 돈 버는 게 쉽겠으니까 집안일 난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 애기 때 힘들겠지만 애가 크고 이제 말기 알아먹으면 말기 알아먹잖아요. 그럼 솔직히 육아 난 남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 때는 당연히 엄마 품을 그리워하니까 그리스다 치더라도 애가 이제 말기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럼 남자도 할 수 있어요. 웬만한 남자들도. 그리고 애 크고 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학원 몇 개 보내면 사실 애한테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주방용품이나 가사노동에 어떤 필요한 것도 잘 나와 있잖아. 안 그래요? 뭐 식기세척기도 있고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솔직히 그런 거 남자들 다 할 줄 압니다. 막말로. 안 그래요? 아니 웃긴 게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 모습은 단일도 안 보여주고 애니멀 모습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 그런 거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고 같이 사는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남편분들 위해서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져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인간인데. 아니 돈 버는 기계도 좀 쉬게 해줘야 돈 버는 기계 역할을 하는 거지. 돈 버는 기계 플러스 가사노동에다가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런 거까지 하면 어떻게 삽니까?
남편이 그러다 쓰러지고 돈 못 벌면 어떡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 육아 프로그램이 오히려 있잖아요. 너무 편향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힘든 게 있어. 뭐 주부로서 힘든 게 있고 남편은 힘든 게 있어요. 서로 이제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 공감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 이쪽만 보여주고 너무 눈이 너무 높고 지금 결혼하신 분한테 바라는 게 너무 높으니까 어느 순간 그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남자분들이 그런 거 보면 이제 역성을 내요. 꼭 저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냐. 저게 무슨 결혼이냐. 근데 저런 것 때문에 결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기준을 가지고 남자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남자분은 저런 거 해줄 리가 없어.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 저런 거 하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뜨린 거는 이런 결혼, 육아, 연애 프로그램이 현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 계속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결혼, 출산 간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크나큰 패착을 가져오는지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패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원래는 이런 육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육아 프로그램이나 결혼 연애 프로그램이 TV 공중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출산율과 결혼율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안 좋은지 아실 겁니다.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는 이게 한몫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마인드, 육아에 대한 마인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원하신다면, 정말 좋은 가정을 원하신다면 저는 육아에 나오는 모습은 현실에 절대 대입하지 마세요. 대입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걸 받아줄 남자들은 없어질 겁니다. 결혼해서 애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 나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같이 힘든 거야. 같이 힘든데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방송은요, 한쪽은 맞추는 거지 반대쪽 맞추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결혼 육아의 모습만 가지고 현실에 대입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